안녕하세요. 토통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매일 볼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이야기에 앞서 사랑하는 형님, 그리고 사랑하는 누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갑시다. 지식 나눔을 하는 토통령에게 힘 한번 주셔야지요. 화이팅! 오늘은 도로 표지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고속도로나 국도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각 도로에 부여된 숫자, 모양,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그리고 아마 매일 보기도 하지만 요즘 현대시대에 내비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죠. 사실 도로 표지판에 관한 규칙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때 다들 한 번쯤 외웠을 것입니다. 도로 표지판은 운전자가 어디쯤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원리가 숨어 있죠. 어느새 까마득히 잊어버린 도로 표지판에 관한 규칙들을 살펴보고 싶지만 오늘은 부동산과 접목시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갑자기 웬 도로 변호 표지판이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은 즉 땅은 도로를 따라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고고! 먼저 고속도로는 방패 모양의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일반 국도는 타원형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지방도로는 직사각형의 황색 바탕에 청색 글씨, 시도는 팔각형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그리고 시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팔각형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상단 붉은색 띠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 투자를 위해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짜잔! 네이버 지도가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번이나 주변 추천받은 지번을 입력하세요. 저는 양평읍 회원리 557번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편집도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한눈에 용도 지역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적 편집도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축척을 낮춰주세요. 축척을 낮추게 되면 이렇게 도로망과 용도 지역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여기서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한마디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상업지역은 핑크색입니다. 작은 핑크색 보이시나요? 참 예쁘죠? 그리고 주거지역은 진한 노란색이나 연한 노란색으로 따라 2종이냐 1종이냐 주거지로 구분이 되고 주거지역 주변으로 진한 녹색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이렇게 갈색으로 보여지는 곳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연한 연두색입니다. 이렇게 연한 연두색이고요. 지적도 축척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경지 정리가 예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편집만 보고도 여기가 노란색이니 주거지역이구나 관리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토지의 가격으로 따지면 제일 첫 번째 상업지역이고요. 두 번째 주거지역, 세 번째 계획관리 또는 자연녹지지역이며 네 번째 생산관리, 다섯 번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순으로 되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에 높은 건물이 지어졌다면 이곳은 상업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4층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 빽빽히 지어졌다면 여긴 일종 주거지역이구나 라는 것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망이 나올 건데요.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위성 지도로 나올 건데요. 축척을 낮춰주세요. 다들 축척을 낮춰주셨나요? 그럼 한눈에 고속도로인지 지방도로인지 시도인지 알 수 있겠죠. 앞에서 보신 영상에서 표지판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속도로는 방패 모양, 일반 국도는 타원형의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지방도는 직사각형의 황색 바탕에 청색 글씨입니다. 이렇게 일반 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도로를 보는 이유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입지적 위치를 분석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로부터 도심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토지 주변에 무슨 개발이 있는지 등등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무리 공기 좋고 물 맑은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심지에서 너무 멀어지게 되면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동할 때 정말 불편하겠죠. 이렇게 도심지에서 얼마가 떨어져 있는지 거리로 재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멀게 되면 추후 급한 일이 생길 때는 많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도로가 다 똑같은 도로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시원하게 달리기 좋은 도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가 되겠지만 토지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달리는 도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의 주변의 토지는 오히려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향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고속도로가 뚫리면 좋다고 하던데 라고 말입니다. 그건 인터체인지나 나들목이 생기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도로는 네이버 로드뷰와 같이 자동차가 언제든지 정차하고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 토지 주변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네이버 로드뷰를 보면 자동차가 언제든지 이렇게 정차할 수 있으며 그 옆에 일대의 토지들이 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거를 로드뷰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데라야 됩니다. 시도나 군도의 경우 차량 정체로 인해 막히고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그만큼 시가지 상권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가격은 고속도로 주변이 높을까요? 지방도 주변이 높을까요? 시청자님들은 어떤 게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지방도, 시군도 인근에 신도시나 공업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 건물이 올라가고 인구 유입이 되게 되고 시장 상권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고 매물이 희소해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누군가 나에게 토지를 추천하게 되면 아니면 혹은 경매나 공매로 물건을 분석할 때 먼저 현장에 가기 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 옆에 땅인지 지방도 옆에 땅인지 도심지와의 거리 등을 꼭 확인하고 로드뷰를 통해 도로의 높낮이, 주변 혐오시설이 없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 정말 마음에 들 때 그 자리에서 계약하거나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 있어 도로와 용도지역 미리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기초적인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누님,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